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19살까지 내 방 하나 없어도 불평불만 없이 지냈습니다.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진학 또한 어머니의 제안으로 안경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군대를 전역하기 전까지 전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토토를 알게 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던 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골을 먹었을 때 모두가 망연자실할 때 유독 한 친구 녀석이 혼자 좋아하며 내가 술 살게 이러더군요. 토토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 없었지만 친구가 돈을 따는 것을 보고 저도 호기심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스포츠에 관심도 없고 룰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 말만 믿고 돈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한 폴 낙. 다른 경기들은 다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마지막 남은 한 경기의 결과가 틀렸습니다. 남들은 초심자의 행운이다 뭐다 하던데 저는 처음부터 운도 소질도 없었나 봅니다. 그때부터 소액으로 간간히 토토를 하기 시작했고 시간은 흘러 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안경사로 취업하게 됩니다. 첫 월급이 나왔을 때 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금액에 실망했고 일반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과의 차이에 자괴감이 들고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토토를 부업 삼아 하루에 5만 원씩만 벌어보자 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지독한 한 폴락. 그 한 끝의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도박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 빅윈의 경험, 제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토사장에 돈 바치는 호구 그 자체였습니다. 월급 받아 베팅하고 돈을 날리면 대출받고 결국 적금으로 모아둔 1,000만 원도 날리고 빚은 1,8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이실직고했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당시 돈을 날린 사실에만 꽂혀 있었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인지조차 못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대리변제였습니다.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실망하고 많은 비난은 있었지만 빚을 갚았다는 마음에 홀가분했습니다. 날린 돈이 자꾸 생각났지만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마음먹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에 차지 않는 월급과 친구들과의 비교로 마음은 조급했고 불안해하시는 부모님을 간신히 설득해 3억의 돈을 지원받아 친구와 동업 형식으로 안경원을 오픈하게 됩니다. 처음엔 희망에 찼었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쉬지 않고 혼자 일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안경원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겐 되려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12시간씩 매장에서 혼자 지내며 워라밸은 완전히 망가졌고 손님은 몰릴 때만 몰리고 나머지 시간은 너무 지겨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토토에 손을 댔습니다. 베팅 금액은 커져갔고 날린 돈의 크기도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들키고 멈추고 사죄하고 재발하고를 반복했던 저는 결국 매장을 정리해 도박 빚을 갚고 남은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다시 안경원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새 출발이라는 마음으로 욕심내지 않고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제 뇌는 도박 중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가부를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사장님에게 한 달 뒤, 2달 뒤 월급을 갑을 받았고 물론 다 날렸습니다. 이제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도박은
절대 끊을 수 없다. 죽어야만 끊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무작정 제주도행 편도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안주거리를 사고 공원 정자로 향했습니다. 주량이 2병 정도였는데 취하지 않더군요. 2병을 더 샀습니다. 다 마시고 취기에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한가로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석양은 너무 아름다웠고 저는 벤치에 앉아 잠시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취기를 빌어 이곳저곳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저를 힘들게 했던 채권자들, 그리고 친한 친구,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그렇게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경찰차 뒷좌석이었고 옆좌석엔 제주도에 사시는 어머니의 친구분이 다 계셨습니다. 저의 자살 시도는 그렇게 자살 소동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날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온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3개월간 입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조차 제 중독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도박을 시작했고 이젠 사채에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심지어 취직했던 안경원에 돈까지 훔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부모님의 합의로 또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퇴원 후 지혜를 다니고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도박만 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함께 단도박을 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재발하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터져 공동체 모임도 중단됐습니다. 제 의지는 한없이 나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서 이제는 도박을 해야 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재발을 모색하며 다시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도박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나락을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쓰레기라고 여기며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기 파괴를 해야만 하루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긴 방황 끝에 다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다시 맑음 치료공동체를 찾았습니다. 재발하고 정확히 5년 만이었습니다. 상담 선생님도 단도박을 함께 했던 동료들도 볼낯이 없어 창피했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도박을 끊기 위해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이제라도 도박 없이 살아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다시 손을 내밀었고 그런 제게 한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도박 문제를 겪는 우리들에게 재발은 숙명이니 누구도 선생님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고.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면 됐는데 용기 내 그 말을 하는 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회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그냥 도박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제가 취약했던 부분들을 찾고 제 결핍을 알아차리며 제 일상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고 경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이 무엇인지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가 도박 앞에 무력하며 심각한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시인했기에 매 순간 도박을 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알아차리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채무도 가족들과의 관계도 차차 하나씩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심각한 도박 중독자인 제가 다행히도 현재 도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무너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실패한다 해도 계속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도박을 하지 않았기에 안도하는 하루를 넘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박 충동이 올 때마다 외치는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